대한민국의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CJ1호기부터 6호기까지 11개월 만에 비행을 마쳤다는 놀라운 개발 기록을 세운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준 마지막 기회를 제 발로 차버렸다는 기가 차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5월 인도네시아는 KF-21 미납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 계획을 통보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그런데 7월이 된 지금에도 인도네시아에서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인도네시아가 또 한 번 약속을 어기고 한국에 뒤통수를 쳤다고 합니다. 7월 1일 기준 방위사업청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6월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도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계약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 1천억 원 이상을 한국에 지급했어야 했지만 여러 핑계를 대면서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지금까지 2,783억 원만을 납부해 현재 8천억 원 이상을 연체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분담금 미납의 책임이 한국에 있는 것처럼 거짓 호도하여 KF-X 프로젝트를 회방 놓았는데요. 심지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KF-21은 5세대가 아닌 4.5세대 전투기라 못 믿어워 튀르키예의 TF-X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했었죠. 그러다 최근 KF-21 CJ6호기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을 마치고 전투적합 판정까지 받으며 KF-21 보라매가 본격적으로 양산될 준비에 들어가자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어 다시 KF-21 사업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KF-21 분담금 지급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었죠. 이미 인도네시아의 진절머리가 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줘보기로 하고 오늘까지 기다렸었지만 결국 디데이가 지나버린 지금에도 인도네시아 국방부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오히려 인도네시아에서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KF-21 개발이 순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뻔히 보고 있었기에 미납금을 지불하고 다시 합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KF-21 분담금 미납으로 국가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 누구도 인도네시아와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이유였죠. 그래도 프라보어 장관이 한국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에 6월 안에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고 그토록 고대하던 KF-21 CJ 5호기를 받게 될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또 한 번 한국을 물먹였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또 그럴 줄 알았다며 상대적으로 잠잠한 한국 언론과 반대로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정말로 분노한 한국이 정말로 인도네시아를 퇴출시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인도네시아가 또 한 번 한국을 실망시켰다고 보도하며 프라보어 장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또한 프라보어 장관이 과거 인터뷰에서 약속을 이행하겠다고만 말했지 정확한 계획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당시 현장에서 프라보어 장관이 한 발언은 면피성 발언에 지나지 않았냐고 프라보어 장관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인도네시아가 우유부단한 사이 KF-21 사업에서 폴란드가 인도네시아의 대안으로 등장했다고 전하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한 인도네시아 기사에서는 폴란드 조종사들은 FA-50 훈련을 위해 한국에 방문했을 때 KF-21 보라매의 폴란드 국기가 거꾸로 꽂혀 있다는 농담을 했었다. 단순한 농담처럼 들리지만 KF-21 보라매 프로젝트의 인도네시아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부정한 일이었다라고 보도했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폴란드가 KF-21 프로젝트에 참가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며 폴란드의 합류는 한국의 신선한 공기가 될 수 있으나 KF-21 개발 사업에서 퇴출될 상황에 처한 인도네시아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8천억 원도 못 주겠다고 비열하게 굴고 있는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한국과 2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거래를 하면서도 대금을 성실하게 지불하고 있는 폴란드를 보고 있으면 굳이 인도네시아를 붙잡아야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인도네시아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미 인도네시아는 지난 5월 마지막 기회를 제 발로 차버렸던 것 같습니다. 미납된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한국의 채권 추심단이 극비리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나 자카르타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 노지만 대표를 비롯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분담금 지급을 위해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귀환했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의 직접 방문에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걸로 보아 결국 이번 분담금 지급 계획을 기다려준 게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KF-21 협력이 결단나기 직전이란 소식에 가장 난감한 처지가 된 곳이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 정부라고 합니다. 분담금 지불을 방해하고 KF-21이 아닌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기웃거리고 있는 국방부와 다르게 조코위 대통령을 위시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 끌어들이기에 열심이었는데요. 지난 6월 16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국가 장기 목표를 발표하며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난 한국의 성공을 본받아 인도네시아도 경제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의 놀라운 발전은 인적 자원과 기술을 갖췄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하며 인도네시아도 인적 자원과 기술,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도약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본받자고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친한파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고소득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따라가야 할 모델이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왔었습니다. 이처럼 조코위 대통령이 친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현재 조코위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이자 인도네시아 역사에 남을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인 수도 이전 계획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자카르타는 인구 1,000만 명의 초거대 도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카르타가 망하는 게 확정되어 있는 도시라는 점입니다. 영국 BBC는 자카르타가 세계 평균의 2배 이상 빨리 잠기고 있으며 2050년에는 도시 대부분 지역이 완전히 물에 잠겨 사라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카르타는 습지에 위치해 안 그래도 홍수에 취약한 지형인데 동시에 과도한 지하수 추출로 인해 지반이 매년 1cm에서 15cm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자카르타 치마를 연구해온 연구소에서는 2050년이면 북자카르타의 85%가 침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 수도를 자바섬 밖의 계획도시 누산타라로 옮기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했었는데요. 도시 치마 문제와 자카르타의 심각한 교통난과 주택 부족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계책이었죠. 하지만 이를 위해선 수도의 기능을 대신할 새로운 대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유례없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새로운 수도 건설 프로젝트에 성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가 롤모델로 삼은 도시는 다름 아닌 한국의 세종시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부터 한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교류해오고 있었는데요. 세종시 개발 경험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미 공공기관과 새롭게 건설될 대통령궁 인근의 1,000채가 넘는 규모의 공무원 주택 건설 사업을 수주했으며 인프라 건설을 위해 한국사주원공사, 삼성물산, LGCNS, 한국도시개발공사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의 건설 수주를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인도네시아 KF-21 사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믿을 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가 달린 프로젝트인 KF-21 개발 사업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인도네시아 정부의 일처리를 보고 있으면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준다고 해도 약속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도네시아에 뛰어들어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참여했던 일본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백지화시켜버린 인도네시아의 뒤통수에 학을 떼고 철수했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중국을 사업 파트너로 잠정 결론 지어두고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을 끌어들여 일본의 사업을 맡길 것처럼 굴며 완전히 농락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뻔뻔함에 학을 떼고 철수한 일본 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조언해줬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이미 상당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드러났는데 우리 기업 입장에선 도저히 인도네시아를 믿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수도 건설 재원의 20%만 정부에서 투입하고 나머지 80%를 민간 투자에 의존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난 5월 CNN의 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투자가 실현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사업 진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업적으로 기록될 장대한 프로젝트가 국방부의 삽질에 시동도 걸어보지 못하고 자카르타와 함께 침몰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조코위 대통령의 강력한 정적이자 인도네시아의 다음 대통령을 노리고 있는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이러한 상황을 노리고 KF-21 분담금 지급을 방해해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조코위 정권의 핵심 공약 2가지를 철저하게 망가뜨림으로써 프라보어가 다음 대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것이죠. 조코위 대통령이 진작에 국방부에 고삐를 쥐고 KF-21 미납금을 납부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 반복된 어리석은 결정과 마지막 기회까지 날려버림으로써 국가의 안보가 걸린 2가지 프로젝트 모두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남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KF-21. 이제는 인도네시아라는 오점을 벗어던지고 찬란한 비상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